자, 292페이지 예제 6번. 부등식에 지금 나와 있는 대표 유형 중에 제일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고, 대표 유형들 중에 가장 끝판왕, 좀 어렵다. 단순히 공식을 적용을 하고 계산만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를 완벽히 그래프로 이해를 해서 그 그래프를 완벽히 이해한 거를 또 다시 식으로 계산해서 풀어야 돼. 이해됐죠?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존에 풀던 문제랑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2차 방정식이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치? 근데 그 두 근이 좀 전에 앞에서는 양수냐 음수냐 부호를 따진 건데 여기서는 두 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근데 이 값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게 1일 수도 있고 뭐 2일 수도 있고 뭐 100일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는 거고. 두 근의 값이 얼마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근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다른 말로 근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보통 뭐 근의 공식도 생각할 수 있고 인수분해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또 근과 계속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아무런 식 쓸 필요 없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 그래프부터 그립니다.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돼요. 자, 뭔 말이냐?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아까 됐네. 요거 좌변을 몇 차 함수로 이해를 하고 2차 함수로 이해를 하고 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 맞죠? 그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0이라는 게 x축 그지?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실근이다.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두 근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지? 그러면은 요 2차 함수가 x축과 어떻게 만나야 되냐?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럼 적당히 그리세요. 그냥 두 근에 만나게끔. 근데 요 놈이 근이긴 근이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요 근의 값이 1보다 커야 된대. 요 놈 둘 다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거꾸로 얘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이 1번, 2번, 3번 어디 있어야 돼? 1번. 그죠?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그지? 그래야 이 두 근 모두 다 1보다 크다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프를 그리고 1보다 크다 작다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근은 아직 모르지만은 1의 위치를 여기 찍을 수가 있어. 됐지? 자, 찍은 다음에 이거를 함수 fx에다가 쫙 마치 대입을 하듯이 여기 점을 탁 찍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근을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자, 일단 요거 1단계. 어렵지 않죠? 자, 조금만 응용 갈게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일단 두 근이니까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놈이 전부 다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되냐? 1이 제일 오른쪽에 여기 1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뭐예요? 두 근이 모두 1과 3 사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엄청 많아요. 뭐 이건 특별하게 유형을 정할 수가 없어. 문제마다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 일단.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두 근이래.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려. 요 두 근 전부 다 1과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1이.
여기 1 있어야 되고 3은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근이 1과 3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자, 또 뭐 조건이 어떻게 될까? 뭐 한 근은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또 이것도 어쨌든 두 근이니까 두 점에서 하나 좀 그려. 근데 한 근은 1보다 작아야 되고 한 근은 1보다 커야 된대. 그럼 1이 없잖아요. 요 사이 어딘가에 1이 있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 있든 아니 한 중간에 있든 아직 여기 있든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그죠? 어쨌든 요 두 근 사이에 어딘가에만 1이 있으면 돼, 그치? 대충 찍고 그냥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일단. 찍어놓고 딱 이렇게 이랬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1단계.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렸다. 이제 그 다음 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따져야 될 거는 미리 가르쳐주면 미리 일단 함수값의 부호를 따집니다. 함수값의 부호라는 거는 일단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함수값을, 그러니까 함수값을 구하려면은 어떤 x값을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우리가 이 그림에서 정확히 x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알파와 베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맞아? 지금 두 근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죠? 정확히 x값이 딱 찍혀 있는 게 뭐야? 여기 1밖에 없잖아. 여기서는 1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1, 3. 여기서는 1. 자, 정확히 x값이 찍혀 있는 거. 요 1에서의 함수값. 그 1을 함수값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찍히는 요 점 있죠, 그죠? 요 점에 부호, y좌표의 부호. 자,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찍히네? 요 부호가 양수야.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 맞냐? x축 위에 찍히는 거니까 이 부호가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즉, 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요 그래프고 x값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1을 대입을 합니다. x를 1 대입을 하면 뭐가 되냐? 1 대입을 하면은 1 무슨 계산해서? 2k. 자,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5가 됩니까? 1 대입했어요. 그럼 1을 대입을 한 이 값이 이 점의 함수값. 근데 함수값이 얼마인지 몰라. 모르는데 부호는 뭐라고? 양수. 그럼 k 범위가 나오겠죠? k 범위 어떻게 된다? 5보다 작답니까? 자, 그 다음은 판별식. 자, 어찌됐든 문제에서 근이 몇 개 생기래? 2개가 생기라고 했어, 그죠? 2개가 생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들어갑니다. 이거 짝수 공식 보이죠? b'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되겠네, 그죠?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은 전부 다 어떻다? 커야 된다. 자, 그래도 저는 디테일하게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라고 했대. 근데 이 1보다 큰 두 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1보다 큰 두 근, 예를 들어서
한 놈도 2고 다른 놈도 2 될 수 있어 없어? 그죠? 문제에서 서로 다른 말이 없는데 둘 다 1보다 큰 근이래요. 그죠? 마찬가지 2처럼 서로 같은 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판별식이 0도 될 수가 있다. 요런 건 안 되겠죠. 그죠? 한 놈은 1보다 작고 한 놈은 1보다 큰 거니까 요런 놈은 이게 서로 같은 근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죠? 요런 놈도 마찬가지고 두 근이 1과 3 사이래요. 그럼 1과 3 사이에 있는 이 두 근이 서로 같은 근일 수도 있을까? 같은 근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둘 다 2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늘 얘기하지만 부등식은 따질 게 너무 많다. 이 등호 하나 안 붙이면 다 틀립니다. 또. 자, 또 이거 판별식 가지고 2차 부등식이네.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하고 0 이상이네. 또 0 이상이니까 K범위 작은 값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고 또는 K가 큰 값. 자, 그래서 K범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 축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꼭 외우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자, 그럼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를 하면 뭐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축인데 요 그래프에서 축이 여기 있는 거 알겠냐? 이거 축. 이 축 자체가 지금 찍혀있는 x값 1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축의 위치도 1보다 같이 커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k 범위는 양변을 마주 곱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자, 총 3개 이번에는 총 3것도 3개 함수값의 부호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의 부호 마지막 축의 위치까지. 자, 그러면 왜 이 3개를 따져야 되냐? 지금 결론부터 먼저 얘기한 거야. 함수값, 부호, 판별식의 부호, 축의 위치. 함, 판, 축. 그지? 함, 판, 축. 자, 그럼 첫 번째. 나는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완벽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근이 1보다 크고 싶은 거니까 X값 1이 여기 있게끔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완성을 하고 싶은 거야. 됐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건 알겠죠. 그죠? 근데 또 문제에서 두 근이 같은 근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근이 없으면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럼 하나 봅시다. 이제 이걸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요 조건만 보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대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근이 두 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지? 맞죠? 물론 같은 근일 수도 있으니까 뭐 전부 붙여준 겁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요 판별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만나는 점이 두 개인 것만 아는 거지. 요 근의 값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이해됐죠? 자, 이제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 축의 위치를 봅니다. 축. 자, 여기가 축이에요.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나는 최종적으로 이 그림을 완성을 하고 싶어. 지금 최종적 완성본이 이거야. 근데 이 완성본에서 보면 축이 여기 있잖아. 맞지? 그 축의 위치가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축이라는 거는 이 만나는 두 교점의 한 가운데가 축인 거 알겠습니까?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성이 있으니까, 그지? 아니, 요 두 근 중에 작은 놈이 1보다 큰데, 그잖아. 그럼 축이라는 거는 얘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축의 위치도 일단은 1보다 커져야 됩니다. 축의 위치가 1이랑 같을 수 있을까? 여기가 1이야. x가 1. 1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를 그려봅니다. 1을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는 요 축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를 축으로 하는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든 이렇게 그려보든 어떤 식으로 그려보든 x축과 만나는 두 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전부 다 얘처럼 두 점이 1보다 다 클 수 있냐 이 말이야. 절대 없어요. 그죠? 1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든 간에 좌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두 근이 전부 다 둘 다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축 자체가 1보다 왼쪽에 있으면 요 축을 따라서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좌우 대칭성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당연히 x축과 만나는 두 근이 둘 다 1보다 클 수는 없지, 그지? 그래서 축이 1로 되면 안 되고요. 축이 또 1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판별식은 0보다 커.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 축의 위치를 1보다 크게 잡았어. 요 두 개만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 한가운데 이 축의 위치를 1보다 크게 잡았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를 축으로 했을 때 1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 축보다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축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지? 그럼 얘를 축으로 해서 1이 더 왼쪽이니까 근데 문제는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축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반대로 1은 축보다 왼쪽에 있는 건데 근데 이 1이라는 놈의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여기 딱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왼쪽에 여기 1일 수도 있는 건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정확히 1이라는 놈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데 요 근보다도 더 왼쪽에 있고 싶어. 그러면 요 두 조건만 가지고는 아직 정확히 이 1의 위치가 셋 중에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그럼 1이 여기 있을 때는 1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함수값의 부호가 뭐가 됩니까?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되죠, 그죠? 1이 여기 있으면은 함수값의 부호가 0이 되죠. 1이 여기 있으면은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의 부호에 따라서 1의 위치가 정해집니다. 근데 나는 1이 여기 있게 만들고 싶은 거야. 즉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의 부호가 뭐가 되게끔? 양수가 되게끔. 그래서 뭐 이 식을 fx라고 하면은 특정 x값 정해져 있는 거 1 집어넣었을 때 요 그림에 맞게끔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가 되어주면은 이제 그러면 함수값이 양수니까 1의 위치가 요 셋 중에 여기 찍혀지는 게 보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세 조건을 다 만족을 하는 그래프는 판별식이다, 0보다 크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축의 위치를 1보다 오른쪽에 잡았어요.
그럼 1이 위치가 축보다 왼쪽 어딘가에 있는데 요 조건이 딱 추가가 되면 1의 위치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되는 거는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 조건을 다 따져줘야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만나는 두 근의 위치가 1보다 다 크다라는 게 만족을 하는 거지. 어렵죠? 자, 왜 이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 조건들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를 다 따져야 된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근이 아니 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이러면 이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자, 그럼 또 그래프 그려 어떻게 그리는지 알겠습니까?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자, 그럼 두 근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려주고 두 근 사이 어딘가에 1이 있대요.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대충 찍어요. 이런 그림을 완성한다. 미리 찍은 자리에 함수값 자리. 자, 그럼 이것도 첫 번째. 책에서는 판별식부터 먼저 따지는데 항상 함수값부터 먼저 따져요. 함수값. 자, 이걸 fx라고 합시다. x값 정해지는 게 1밖에 없다 그랬죠. 요즘 1밖에 없어요. 그럼 1을 집어넣은 함수값.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여기 찍히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됐죠? 자, 여기 잘 보세요. 특정 함수값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이 조건이 있으면 판별식 요거 있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축의 위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가르쳐 준 거야. 자, 그 이유는 일단 특정 x값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된다는 게 보장이 되면은 요 2차 함수 fx는 무조건 두 근을 갖게 돼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죠?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 푸는 거야. 자, 아래로 볼록인데 어떤 특정 x값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찍혀요. 맞죠? 요 말이 얘기하는 게 이런 말이야. 1 집어넣는 좌표가 음수래요. 아래쪽에 점을 찍힙니다. 근데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럼 우리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언젠가는 쭉 올라갈 거란 말이야. 양쪽으로 끝없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죠? 맞죠?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요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요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언젠가는 이 점을 지나면서 끝없이 올라갈 거고 왼쪽도 끝없이 올라갈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는 무조건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고요. 아니면은 요 점을 지나는데 요런 그래프를 그려도 요 점, 이 점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어떤 걸 그리더라도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납니다. 물론 이걸 수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꾸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로 이거를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이해됐냐? 자,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순간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왜냐? 자동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축의 위치도 할 필요가 없어. 두 근의 한 가운데가 축인데, 그죠? 한 가운데가 축인데
두 근 요 사이 어딘가에 아무 때나 1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지? 그잖아. 뭐 특별하게 그 1이라는 놈이 뭐 축보다 오른 이게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라는 놈의 위치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축보다 1이 왼쪽에 있든 아니면 축 자리에 1이 있든 아니면 축보다 오른쪽에 1이 있든 어쨌든 두 근 사이에 1이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1의 위치가 축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요 조건 하나만 따지면은 그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유형들이 문제들마다 되게 조건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어. 원리는 일단 그래프를 그려주고, 자, 그럼 앞에서는 봅시다. 함수값의 부호를 1일 때 뭐였니? 함수값의 부호가 1일 때 양수가 찍혔잖아요, 그죠? 함수값의 부호가 양수가 나오면 어려워져. 요거는 판별식이랑 축의 위치를 다 따져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그래서 항상 함수값의 부호부터 음수 함수값이 나오면은 그냥 이 하나로만 해결하면 거의 답입니다. 문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요 조건이 나오면은 판별식은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양수가 되겠습니다. 양수 조건이 나오면은 이거는 판별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x값 1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야. 여기 점이 찍혀. 그럼 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무수히 많겠지, 그지? 그럼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는 항상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인 조건이 나온다고 해서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크다. 즉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판별식 꼭 따져야 되고 축의 위치도 문제에 따라서 따져야 되고. 자, 실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